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추심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접할 수 있는 낱말이죠. 채권을 추심한다. 또는 대금을 추심한다. 대체로 이렇게 되죠. 추는 밀추자다. 민다. 심은 이제 찾는다. 네. 추심은 밀고 나갔어. 그렇죠. 찾아온다. 그런 뜻일까요? 네. 밀추는 제방변, 손으로 민다. 그렇죠. 그리고 세추자가 발음이 됐다. 찾을 심자는 상당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글자예요. 이 글자 보면 이렇게 뜯어보면 이런 글자, 이게 돼지머리, 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손을 뜻하는 또우자가 변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장인곤과 입구자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는 마디촌자가 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글자가 이제 또우자라고 했는데 또우자와 장인공을 합치면 왼좌라는 글자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입구자와 마디촌을 합치면 마디촌도 손을 뜻한다. 그렇죠? 또우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옳은 우자가 된다. 좌우다. 찾을 심자는 좌우, 왼쪽 팔, 오른쪽 팔. 이것을 이렇게 핀 한 발. 그렇죠? 이것을 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모양은 뭘 찾으러 다닌다. 뭘 더듬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추심은 가서 찾아온다. 그것이 추심이다. 국어사전을 보니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내는 것을 추심이라 한다. 그렇죠? 묵은 빚 추심, 빚을 추심한다. 빚을 받아온다는 그런 얘기죠. 묵은 빚 추심까지 나를 시켜서 나는 아귀 다툼과 주먹 다짐을 하루도 몇 번씩 할 때가 많았네. 어느 문학 작품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은행에서 또 많이 쓴다. 은행이 수표나 어음을 소지한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지불인에게 제시하고 돈을 지불하게 하는 일, 돈을 받는 것, 그것을 추심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대금을 추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채권 추심이다.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추심한다.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내는 일이다. 꼭 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찾아오는 것, 받아내는 것을 채권 추심이라 한다. 그러한 업무를 이제 채권 추심 업무라고 하죠. 이것은 법에 따라서,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채권 전문 회수기관이 있다. 그렇죠? 그 기관이 채권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게서 변제금을 수령한 뒤 채권자 대신에 채권을 행사하는 일, 이것을 채권 추심 업무라고 한다. 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심이라는 낱말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글자와 관련된 다른 낱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는 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퇴라고 발음될 때도 있다.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그리고 헤아린다. 또 추천한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유추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유추를 한다 하면 유사한 어떤 비슷한 모양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빗대어서 뭔가 다시 추론하는 것, 그것을 유추한다. 이렇게 되죠. 추계한다. 추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추대한다. 이런 것을 받들어 올린다. 이렇게 되죠. 대는 머리에 인다. 그런 뜻이죠. 추론한다. 이렇게 생각하여 이렇게 논하는 것, 미루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추리한다. 우리가 추리소설이다. 그렇죠? 어떤 미루어서 사리를 이렇게 추측하는 것, 추리다. 추앙한다. 이것은 받들어 올린다. 그런 얘기가 되죠. 추이, 이는 옮긴다. 그렇죠? 어떤 추이라는 것은 어떤 흐름, 움직임, 그런 것을 얘기한다. 추정한다. 미루어서 정한다. 미루어 계산해보고 정한다. 추진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추천한다. 그렇죠? 또 추측한다. 퇴고한다 할 때는 이 추자가 밀퇴자로 읽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찾을 심자와 관련해서도 보면 신방이다. 찾아가서 방문한다. 신방한다. 특히 교회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용어죠. 신방이다. 시민이다는 것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찾는 광고, 시민 광고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심상이다는 말은 많이 씁니다. 상은 이제 항상 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심상하다, 또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심상치 않다는 것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것은 심상하지 않다는 것은, 여기에서 심상이라는 것은 보통이라는 것이에요. 보통, 특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상하다는 것은 그저 그런 보통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심상하지 않은 것은 보통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뜻이 드느냐면 이 심에는 찾는다는 뜻도 있지만 두 팔을 벌린다는 그런 뜻이 있죠. 심 자체가 두 팔을 나타내는 글자다. 두 팔을 벌린다. 그것은 그래서 일심이라는 것은 8척, 8자를 얘기한다. 한 자를 보통 30cm라 치면 8척, 8자는 대략 38, 24, 240c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심상의 상이라는 것은 심의 2배입니다. 심 곱하기 2다. 심의 2배를 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심이 8자, 그렇죠? 8자이므로 2배이므로 16자다. 16자. 16자는 10자는 한 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10자는 한 장이다. 그러면 16자는 1장 6척을 얘기한다. 1장 6척. 그래서 여기에서 1장 6척을 우리가 보면 장육이라고 한다. 장육. 1장과 6척이다. 장육 존상이라는 것이 신라 삼보의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육 존상은 결과대로 보면 30cm, 한 자를 30cm로 보면 4m 80 된다. 그렇게 되겠죠. 네. 방장이다. 사방 한 장이다. 한 장이라는 것은 3m예요. 그렇죠? 10자다. 그래서 사방이 3m 정도 되는 방을 방장이라고 하고, 그 방에서 기거하는 절의 총림의 대표를 주지, 그렇죠? 주지를 방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를 옛날 한때는 심상소학교라고 했다. 심상, 보통이다. 심상은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죠. 보통의 초등학교 과정을 심상소학교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때 초등교육을 행했던 학교를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와 일본의 어떤 초등학교 교육 체계를 보게 되면 1895년에 소학교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다가 1906년에는 이걸 보통학교라고 했다. 보통학교. 처음에는 4년제였다가 나중에 6년제로 된다. 그러다가 1938년, 그러니까 보통학교가 상당히 오래 있었죠. 32년 동안 보통학교 제도였다. 1938년에 이제 이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라고 바꿉니다. 이름을.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국민학교로 바뀐다. 그러다가 96년에 초등학교로 바뀐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일본과도 좀 비슷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1873년, 우리보다 한 22년 정도 앞서죠. 소학교 심상과가 있었다. 그러다가 1886년에 심상소학교가 있었고, 고등소학교가 있었다. 소학교가 2개다. 처음에는 4년 4년제, 그럼 8년이 되죠. 그러다 나중에는 6년 2년제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이 8년 과정 안에는 지금 기준으로 치면 소학교, 초등학교 6년 플러스 중학교 2년의 과정이 같이 포함된 그런 과정이다. 그러다가 이제 1941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국민학교가 생겼다가 일본의 이제 전쟁에 망하고 나서 47년에 일본에서는 소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쓰고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일본의 국민학교는 초등과 6년, 고등과 2년이다. 고등과는 결국 여기서 중학교가 1, 2학년 과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소학교 제도로 바뀌면서 소학교 6년이고 이제 중학교 2년 플러스 1 해서 지금의 중학교 3학년 제도로 된다. 이것이 제도가 상당히 미묘하게 바뀌어서 제가 정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어쨌든 심상이라는 이름은 이 중간에 잠깐 우리나라로 치면 3년 정도다. 일본의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심상소학교라는 이름의 학교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심우가라는 것도 있다. 심우가. 고려시대의 가사다. 네. 허무한 세속에서 벗어나 불도에서 진리를 찾을 것을 구원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소를 찾아간다. 소를 찾는다. 소를 찾는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찾는 것이다. 아마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십우라는 게 있는데, 소를 찾는 10가지의 단계, 그 단계마다의 소를 십우라고 한다. 선종에서 선을 수행하여 자기의 본심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는 순서를 10단계로 나타내는 것을 십우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의 본심을 소에다가 비유해서 소를 찾는 단계, 첫째 소를 찾아가는 단계, 제1단계, 그것이 시무다. 시무. 그렇죠? 막 그런 10단계를 노래한 것이 시무가다. 시무라고 나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가면 이제 예전에 만해 한용월 선생이 말년을 살던 시무장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 시무가 마찬가지로 소를 찾아가는 그 단계를 얘기한다.
오늘 추심이라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추심. 기본적으로는 한중일 같은 글자를 쓰는데 일본의 신자체는 차들 심자가 요 획이 요 나온 획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좌우에 조금 꼬투리는 떼내은 것이 일본 신자체다. 중국의 간체자는 아예 장인 공자와 입구자까지 빼버렸다. 이렇게 차들 심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추심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추심이다 할 때 이런 글자를 쓴다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추자가 퇴로 읽힐 경우에는 퇴고의 경우다. 그렇죠. 그리고 심상하다 하는 것은 심은 팔을 한 번 벌린 것이고 상은 그것의 2배이므로 그렇게 길지 않은 어느 정도 보통 정도다라는 그런 의미로 심상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